네, 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메인 탭에 이 크로스오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네, 3웨이 환경이, 아, 그때 제가 그 리어를 하나 빼먹었어요. 리어. 그죠? 네, 요거 리어. 요거 먼저 보충 설명하고 그러고 갈게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피커들이, 코엑셀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패시브 뭐 리어 쪽은 사실 신경들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플레인지로 빠집니다. 네. 그런데 혹은 이 플레인지로 뒀을 때에 다른 스피커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혹은 크로스오버 설정을 해서 딱 필요한 주파수만 내보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죠. 자, 하이패스 필터의 섹션에 하이패스 필터는 무엇이다? 설정한 이하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 이 필터와 슬롭의 적용값에 의해.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곳이 적용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칸이에요. 세로 축은 소리의 크기, 가로 축은 주파수. 자, 그러면 지금 하이패스 필터를 80Hz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쭉 그냥 플레인지로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곳에 슬롭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자, 로우 패스 필터는 무엇이다? 하이패스 필터의 반대죠. 네. 설정한 소리 이상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겠다. 패스시킨다. 어떻게? 선택한 필터와 적용하는 슬롭의 값만 제외하고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패스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리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지로 빠져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는 슬롭을 5% 주시면 이 설정한 80Hz 위쪽으로 소리를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영역대의 소리를 충분히 내보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빠뜨린 리어 쪽의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픽 EQ, 제일 관심이 많죠, 사실. 이 오디오에 입문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크로스오버 설정, 소리의 품질을 결정짓는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딜레이를 이용해서 위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 품질이 명확하게 정해지죠, 그곳에. 네, 하지만 크로스오버 포인트 설정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래픽 EQ가 정말 이 만능이라 생각들을 하시고 이거부터 막 관심을 갖죠. 네.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말이죠. 자, 뭐 여튼 이번 시간에는 그래픽 이퀄라이저 EQ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먼저 EQ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뭐 제 블로그에도 있고 뭐 다른 프로세서 뭐 사용법에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알고 있어서 뭐 해드릴 거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네. 자, EQ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EQ라는 걸 갖게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니꼬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같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은 이퀄이라고 한답니다. 이퀄이라고. 같게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에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같게 한다라는 거는 이미 좋게 만들어진 CD의 음원이 프로세서를 통하거나 뭐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통하거나 무슨 기기를 통해서 또 앰프를 거쳐 증폭을 하고 또 스피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진동을 일으켜서 우리는 소리를 듣죠.
자, 그러면 이미 좋게 만들어진 CD의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좋지 않아. 스피커에서 왜곡이 돼. 자, 그런 경우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같게 보정을 한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러한 보정을 하는 기기입니다. 네, EQ에는 그래픽 EQ가 있고 파라메트릭 EQ가 있고, 네, 그리고 쉘프라는 기능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금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네, 일단 먼저 그래픽 EQ라 함은, 자, 뭐 예를 들어 100Hz. 네. 제가 그 블로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블로그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주파수의 의미. 네. 이 주파수는 소리가 1초에 매질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온도가 약 20.6도일 때에 1초에 343m를 간다라고, 네, 그 백과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보셔도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파수의 의미는 뭐냐? 소리가 1초에 343m를 가는 동안 몇 번을 회전을 하고 가느냐, 반복을 하고 가느냐, 주기적으로 343m를 가는 동안 100번을 회전을 하고 간다고 해서 100Hz입니다. 자, 그럼 200Hz는 200번을 회전을 하고 간다 그래서 200Hz겠죠. 네, 주파수의 의미는 이렇고요. 자, 그래픽 이퀄라이저란 100Hz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곳을 보면, 자, 이 주파수를 선택을 하면 이곳에, 네, 이 세 가지의 창이 나와요. 자, 하나는 dB, 소리의 크기, 하나는 주파수, 하나는 Q. 자, 이것들의 용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6dB를 컷을 시켰어요.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100Hz를 주파수를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트위터 선택해 놓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100Hz를 컨트롤을 하실 거면 100Hz의 구간이 있는, 네, 미드우퍼나 뭐 서브우퍼 쪽으로, 네,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00Hz에서 여기 창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6dB를 컷을 시켰습니다. 또 플러스 6dB를 부스트 시켰어요. 자, 이 반은 이것의 용도이고요. 이 프로세서는 특이하게 여기에서 일부의 그 파라메트릭 EQ처럼, 네, 주파수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네, 여기를 보시면 94Hz에서 115Hz까지, 네, 변화를 줄 수 있죠. 네. 통상적으로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Q라는 건 뭐냐? Q라는 것은 이것과 이곳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Q 값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폭이 좁아지죠. 자, 폭이 좁아지면 이퀄라이저에 적용한 값이 이 부분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 인근에는 영향을 덜 미치겠죠. 반대로 Q 값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폭이 넓어지죠. 자, 이렇다 이거 그래프의 변화는 이 인근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네, 그래픽 EQ의 이 세 가지 기능은, 네,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트릭 EQ. 자, 200Hz에서 예를 들면 200Hz는 1초에 343m를 가는 동안 200번을 회전을 하고 간다 그래서 200Hz라고 그랬죠. 네. 자,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 파라메트릭 EQ라는 게 나와요. 자, 파라메트릭 EQ는,
자, 여기 밴드 10번째에 밴드의 200Hz에서 아까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6dB를 감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Q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겠죠.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그러면 그래픽 이퀄라이저 EQ는 이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파라메트릭 EQ는 이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닌 어느 구간이든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어느 구간이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 EQ와 파라메트릭 EQ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죠. 뭐가 있냐면 이 밑으로는 주파수를 선택을 해도 이 하이 쉘프 요게 활성화가 안 돼요. 20Hz 20kHz에서만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이. 또 상대적으로 밑에 쪽은 로우가 또 활성화가 되죠. 네. 자, 이것은 뭐냐? 아까 그래픽 EQ와 파라메트릭 EQ는 이 구간에서 폭을 넓혔다 줄였다 하면서 감쇄 부스트를 할 수 있었죠. 컷 부스트. 자, 여기에서 이 기능은 자, dB는 소리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주파수. 그리고 이것은 Q가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파라메트릭 EQ와 그래픽 EQ와의 차이점은 이 I는 설정한 주파수 이상의 소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부스트 시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뭐 변함없이 Q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픽 EQ, 파라메트릭 EQ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EQ 적용은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용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적용을 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트위터에 채널이 있는데 서브 소리나 뭐 미디의 소리 조절해 봐야 전혀 변화가 없겠죠. 네, 반드시 채널을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픽 EQ, 자,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프로세서의 세부적인 기능들, 뭐 이제 타임, 또 DCM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